한 브랜드 회사가 있고 회사 이름보다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이제 회사에서 이걸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이 쇼핑몰의 제목을 인지도가 있는 이 제품명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회사 이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요, 제가 그냥 객관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마케팅 컨설턴트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저는 마케터님 9월, 10월에 강의를 되게 많이 다니셨잖아요. 최근에 마케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조금 특이한 질문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질문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마케팅 실무가 고민하게 될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한 브랜드 회사가 있고 여기에 이 회사 이름보다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B2B 정도로만 판매가 되던 제품이었는데 얘네를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이제 회사에서 이걸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때 쇼핑몰의 이 헤드라인, 쇼핑몰의 제목을 인지도가 있는 이 제품명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그 회사 이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이 고민이 사실은 마케팅 직원과 회사 대표의 생각이 달라서 이게 어떤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거든요. 당연히 회사 대표님은 내 회사고 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야, 내 브랜드야, 그리고 앞으로 얘만 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상품들이 나올 건데 우리 회사 이름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게 대표님의 입장인데, 마케팅 실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이름도 모르는데 지금 이 제품 이름으로 이미 인지도가 있고 이 이름으로 SNS 채널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제품으로 일단은 만들어 놓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라면서 정말 울상으로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던데, 저도 정말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이 회사를 다니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마케팅 실무 혹은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전략과 그 한 회사의 대표로서 이 내 회사라는 마인드가 있는 대표님들이 바라보는 브랜딩과 비즈니스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전략의 선택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정말 그 대표님이나 뭐 실무를 떠나서 제가 그냥 객관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마케팅 컨설턴트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저는 지금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제품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인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뭐를 하게 되면 이미 알고 있던 고객들이 전혀 헷갈릴 일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직 회사 이름 자체가 전혀 안 알려져 있고 이 회사와 이 브랜드 간의 연결고리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는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지만 아무도 모르는 신규 브랜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신규 브랜드 인지도가 아직 이 바닥에 있는데 얘를 이 브랜드만큼까지로 끌어올리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요. 그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거는 진짜 브랜드 인지도가 0인 이 브랜드가 지금의 인지도를 가지기까지 한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결코 짧거나 쉬운 시간들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걸 감수하겠어. 대표의 입장에서 그래, 나는 이 브랜드를 정말 장수하게 오랫동안 나는 거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고 인내심이 있어, 정말 먼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렇게도 상관이 없지만, 사실 이 작은 브랜드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로 전환을 하실 때는 타이밍 싸움과 이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가는 이 시간과 노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이에 드는 비용들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설턴트로서는 이 브랜드 이름을 더 유명하게 얘를 중심으로 이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사이트에 우리 회사 이름은 군데군데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곳에 노출만 해 놓으시면 내 이 브랜드가 유명해지는 만큼 언젠가 여기가 어디야? 이 브랜드를 파는 곳은 어디지? 라고 검색을 해봤을 때 혹은 찾으려고 했을 때 여기 회사가 이런 회사네? 라고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에 있는 유명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브랜드로 다시 전환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저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여러모로 들죠. 이렇게 언뜻 회사명 대 제품명 브랜드 뭐 이렇게 보니까 조금 감이 잘 안 잡히는데, 혹시 제품 브랜드가 더 유명한
회사의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젠틀몬스터 아시죠? 알죠? 유명한 선글라스 네,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브랜드명일까요? 회사명일까요? 브랜드명 아니에요? 네, 맞아요. 브랜드명이에요. 그럼 젠틀몬스터의 회사 어딘지 아세요? 젠틀몬스터 아니에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젠틀몬스터 회사는 또 따로 있어요. 젠틀몬스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회사 이름이 젠틀몬스터인지 아닌지. 이 브랜드명이 유명한 게 결코 브랜드의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회사 이름으로서. 그 젠틀몬스터란 그 고유 단어, 이게 유명해짐으로써 어머, 도대체 이 젠틀몬스터는 뭐 하는데? 젠틀몬스터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선글라스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그 공간에 가보면 케이크도 팔고 있고 뭔가 특이한 그런 음료 베이커리류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선글라스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다른 비즈니스 라인업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는 뭐지? 라고 검색을 해서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 지주회사가 따로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회사 이름이 뭐다 라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투자를 하게 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되지만 그때는 그때 언급을 똑똑히 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명이 더 유명하다고 해서 브랜드가 안 팔린다거나 더 낮은 인도를 가져가는 건 절대 아니라서 이 젠틀몬스터만 봐도 브랜드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가 인식이 될 거고요. 이거 너무 큰 브랜드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혹시 여러분 춘천 감자빵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감자빵? 알아요, 감자빵. 감자빵, 그걸 유명한 춘천 감자빵, 그것도 우리가 감자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브랜드는 농업법인회사 밭이라는 회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이것도 도대체 어떤 회사에서 이 춘천 감자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카페도 만들고 이런 굿즈도 만들고 무슨 감자 케이크 행사도 하고, 감자빵 브랜드가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시게 되면요, 그 회사 홈페이지는 밭 코퍼레이션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찾는 곳에 우리 브랜드가 은근히 녹아 있어서 여기를 찾았을 때 이런 회사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쌓이고 다양한 브랜드가 늘어나고 브랜드가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이 브랜드들의 인지도만큼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도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일단 어렵게 쌓아온 내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100분 활용하셔서 그걸 가지고 먼저 노력을 하시는 게 저는 일차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해드렸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게 설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그게 설득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실무하시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A, B 선택지에 대한 장단점을 철저하게 논리대로 분석하시고 최대한 설득을 하기 위한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보세요. 해보시되 결국에 여러분, 이 회사가 최종 결정권은 그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 대표의 브랜드이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고, 그분의 큰 계획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그리지 못한, 내가 실무자로서만 알게 되는 이 파이와 실제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은 좀 밑그림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하되,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이 정도 노력을 했고 내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결정이 되었든 그 결정을 따라서 그 결정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또 나의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액션을 취하는 게 실무자로서는 올바른 자세이자 또 하나를 실제로 배우게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실무를 해봐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이걸 보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대표라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실무자의 의견을 좀 잘 귀 기울여서 정말 어느 것이 내 비즈니스와 내 브랜드에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서 현명한 판단과 현명한 액션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